안녕하세요. 김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금년에 가장 화두였던 서비스는 역시 챗GPT죠. 이게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든 서비스인데요. 여기 CEO가 유명한 샘 알트만이란 분이죠. 여기가 2023년 가을에 갑자기 자기 회사에서 이사회에서 쫓겨났다가요. 거의 일주일 만에 다시 이사회에 복귀하고 오히려 이사들을 쫓아내는 아주 무슨 드라마 같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샘 알트만이란 분이 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보다는 유명한 분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름이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저도 샘 알트만 관련해서 여러 조사를 하다가 아주 재미난 문헌을 하나 찾게 됐어요. 샘 알트만 블로그에 가면 이분이 얘기하는 성공의 13가지 비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9년에 되게 오래된 포스팅인데요. 제 가슴에 훅 들어온 키워드 하나가 바로 1번입니다. 네 인생을 복리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단리로 붙는다, 복리로 붙는다 이런 얘기 하지요. 원금에만 이자가 붙으면 단리라고 하고요.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으면 복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리는 이렇게 금액이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복리는 처음엔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지수 함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려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금을 할 때는 역시 복리에다 예금하는 게 제일 좋다. 이건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1번 문항을 읽고 많은 고민에 빠졌어요. 인생을 단리로 산다는 건 뭐고 복리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 곰곰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단리로 산다는 건 이런 거 아닐까요? 안정된 직장을 먼저 얻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정년까지 보장받고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오래 있으면요, 승진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월급이 오르겠죠. 그러다가 정년이 되면 퇴임을 하고 일할 때 모아놓은 돈으로 연금을 만들어서 그 돈 다시 쓰면서 여생을 즐기는 겁니다. 뭐 안정되지만 천천히 증가한다는 의미에서는 단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복리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 처음엔 별로 돈이 되지 않더라도 자기 브랜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닐까? 이건 자기 창업을 해서 자기 회사를 작지만 키워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꼭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나라는 이름 석자의 브랜드에 갖가지 경험과 네트워크와 또 새로운 기술과 그리고 자본들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어느 날 복리에 폭발적인 마법이 일어나기를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아시죠? 한때 세계에서 제일 부자다 이렇게 알려진 아주 전설적인 투자자인데요. 인터넷에서 워렌 버핏 재산 그래프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분 재산이 증가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똑바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별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이분이 58세, 60세 되면서부터 정말 재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 되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워렌 버핏의 최고의 비결은 오래 산 것이다. 이렇게 농담하는 분이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살았다고 다 그런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복리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을 우리도 복리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 살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우리 평균 수명이 60년 정도 된다고 하면 아까처럼 안정된 직장에서 천천히 일하다가 55세에서 60세 사이에 은퇴하고 잘 생을 마무리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80, 앞으로는 100세 시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에 은퇴한다더라도 적어도 20년에서 40년을 더 살려면, 그리고 그 기간을 진짜 인생의 황금기로 만들려면 우리가 복리의 마법을 배워야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복리의 마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우리 트렌드 코리아 2024의 스핀오프 프로젝트라는 키워드입니다. 아시지만 스핀오프는 어떤 특정한 작품에서 파생되는 번외 속편이라든지 프리퀄, 시퀄을 얘기하는데 우리 인생에서도 요새 많은 직장인들 얘기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왜 사이드 프로젝트가 필요할까요?
아시지만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현대사회는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반감기라고 하세요. 내 업무 역량이 절반이 되는 기간이 한 4.5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배우고 입사를 해도 5년 정도 지나면 내 역량이 반밖에 이제 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는 꾸준히 스스로 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학습하는 시대인데 이걸 같은 일만 계속 반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회도 바뀌고 필요로 하는 기술과 지식이 자꾸 바뀌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성장과 꿈을 이루고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킬에 대응을 하는 입장에서 시도해보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시도를 우리가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런 현상을 저희 책에서는 스핀오프 프로젝트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기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일 이외에도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그리고 필요로 하는 일들을 계속 조금씩 시도해보고 아니면 그만두고 잘 되면 조금 더 키워보고 하는 식으로 일생을 통해서 계속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자기 역량을 축적해 나가면 어느 순간 어쩌면 워린 버핏보다 훨씬 더 일찍 복리의 마법이 펼쳐지는 순간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샘 얼트만은 해당 블로그에서 그러려면 자잘한 것은 내던지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작은 목표들 또는 작은 소일거리들, 작은 즐거움들 추구하면서 매일매일을 소비하면서 살지요.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 단리의 인생밖에는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복리의 인생에 명운을 걸고 싶다면 그런 자잘한 목표들은 과감히 버릴 줄 알고요. 진짜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에 스스로를 올인하는 좀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얼트먼이 또 주장하는 것은 그러려면 장기적 시각에서 보아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필사적으로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죠. 당장 오늘 또는 이번 주, 이번 달, 금년 그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삽니다. 저도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학생들의 진로 지도를 했지만 이 친구들의 시야가 길어야 그냥 20대 후반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정도밖에는 자기 경력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생 때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학생 때 또는 젊을 때 보지 못하던 새로운 기회가 50, 60, 70 이후에 얼마든지 펼쳐져 있고 사실은 그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복리의 마법이 일어나는 구간이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생애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제가 책에서 인생 시계라는 거 만들어서 당신 60살 돼도 이제 6시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 쓴 적이 있는데 그게 제가 그 시계까지 만들었던 이유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 삶의 시야를 전생애적으로 보자. 그 인생 시계 만들었을 때 기준 시간이 80세였는데요. 이젠 이게 90이 되고 100이 되면서 인생 시계는 자꾸 느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전생애적인 시각으로 나의 역량에 투자해서 자잘한 것은 포기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해서 우리 인생을 복리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